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이를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에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바그너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바그너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협회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선임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체부는 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지도자 경력 요건을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어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의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 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대표팀 경기 티켓 판매 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문체부는 밝히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정강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싸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 의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해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을 비롯한 정강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 의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해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박해서 의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의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엣과 바그너였습니다.